소란스러운 비명 소리와 경적이 아카데미의 밤하늘을 찢었다. 불빛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훈련장 맞은편, 캐주얼한 어둠이 내려앉은 구석진 화단 뒤편, 카이르는 젖은 벽돌의 등을 기대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요란함은 그가 사주한 사건의 여파였다. 경쟁조단, 태양의 수호자들의 비서가 탄육의 눈이 멀어 금고를 털었다는 익명의 고발장이 제국 감찰청에 도달한 지 불과 1시간. 제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르기 시간. 제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르기 시간. 소음은 피어다. 그 소음에 묻혀 진짜 무언가를 보는 것이니까. 카이르는 눈을 깜빡이며 주머니 속에 차가운 금속 쪽지를 만져잡았다. 그곳에는 반교회파의 거두이자 제국의 실세, 발터 공작의 비밀 채널 정보가 적혀 있었다. 군화 밑창이 흙을 밟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왔다. 다가오는 이의 호흡이 거칠다. 두려움에 질린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자의 발소리. 카일은 이런 곳에 있었나? 학교는 아수라장이야. 감옥에 끌려가는 수련생도 부지기수라고. 아수롭군. 그 불티가 닿을 사람은 정해져 있어. 바로스 교관. 그리고 당신과 나는 그 불길 밖에 서 있다. 다루스 교관은 땀에 젖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카이른을 쳐다봤다. 언제나 차분하고 이에 바르던 수련생이 오늘 밤은 묘하게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공포스러울 정도로 예에 바른 기괴한 압박감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에이, 정말 저 사람을 만나도 되는 겁니까? 발터 공작은 교회를 혐오하는 것으로 유명해. 만약 당신이 그의 눈에 거슬리면 나조차도 살아남을 수 없어. 교관, 당신의 역할은 나를 문 앞까지 데려다주는 것뿐이야. 그리고 그 대가로 당신이 받을 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다. 당신이 꿈꾸던 은퇴 후의 안락한 삶과 당신 아들이 기사단에 입학할 특권이지. 이 거래에 불만 있나? 하이른의 목소리는 낮고 중후했다.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운명을 통보하는 듯한 울림이었다. 바루스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을 수 없었다. 눈앞의 소녀는 수련생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시면을 응시하는 늙은 권력자의 눈빛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아니요, 차량은 준비해뒀습니다. 뒷문으로 나갑시다. 신께 자비를... 신은 자비 따위는 주지 않아. 우리가 스스로 쟁취할 뻔했지. 검은색 마차가 비포장지를 씌운 채 빗길을 달렸다. 수도의 화려한 가로등이 창문에 흐릿하게 비치고 사라졌다. 카이르는 가죽 시트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눈을 감았다. 10년 전 미래의 자신은 이런 배우 세계의 존재들을 알지 못했다. 그저 앞에 보이는 마음만 베어주리면 된다고 믿었다. 그 무지가 자신을 비참한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이번 생은 다르다. 그는 제국의 지침을 흔들어 신의 기둥을 무너뜨릴 것이다. 가차는 화려한 귀족과 지역의 외과, 낡은 창고로 위장된 별장 앞에 멈췄다. 곳곳에 경비병이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된 것은 이곳이 평범한 별장이 아님을 증명했다. 바루스가 떨리는 손으로 초대장을 내밀자 문지기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철문을 열어주었다. 내부는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고도의 방어, 시설을 갖춘 지휘소처럼 꾸며져 있었다. 바루스 교관이라 했나? 그리고 그 옆에 꼬마는 무엄하게도 내 앞에 언제까지 서 있을 작정인가? 넓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발터 공작은 손에 든 와인잔을 흔들며 카이른을 내려다보았다. 신대 중반의 그는 박탈감 가득한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 강렬한 권위가 흘러나왔다. 그의 곁에는 2명의 마법사 경호병과 4명의 근위검사가 대기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공장님, 이 아이는... 조용히 해라, 바루스. 네가 데려온 것이니 네 목부터 칠지도 모른다. 꼬마야, 네 놈이 수련생이라고 들었는데 감히 제국의 반역자를 찾아온 배짱은 칭찬해줄 만하군. 목은 달랑달랑하겠지. 발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카이른은 발걸음을 옮겼다. 주변의 검사들이 칼을 뽑으려 움찔거렸지만 카이른의 시선은 오직 발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걸음은 너무나도 당당해서 마치 이곳의 주인은 카이른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소파 앞 세부 지점에 멈춰 섰다. 가장 상대를 위축시키는, 그러나 공격할 수 없는 절묘한 거리. 반역자라 부르시는 건 시기상조군요, 공장님. 오늘 저는 당신에게 반역의 증거가 아닌 충성의 갑을 가져왔습니다. 아?
꼬마 주제에 내게 무언가를 팔겠다고? 웃기는군. 네 주머니에 든 것이 사탄 포장지가 아님을 다행으로 여겨라. 타이르는 대꾸 없이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소리는 묵직했다. 발터는 눈속을 살짝 꿈틀거리며 서류 뭉치를 힐끗 보았다. 거표지에는 아무런 글자도 없었다. 하지만 카이른이 내민 손가락이 그것을 가리킨 순간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다. 이것은 경쟁교단 태양의 수호자들의 대주교가 지난 3년간 제국의 군자금을 횡령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횡령한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그 배우의 임명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죠. 달터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품위 있는 척하려 애쓰던 표정을 거두고 황급히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숫자, 장소, 이름.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였다. 교회가 감추고 싶어 했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문서들은 분명히 교황청 금고에. 금고라 해도 열쇠를 가진 자가 마음만 먹으면 비어있는 상자나 다름없습니다. 공장님, 지금 아카데미는 소란스럽습니다. 교단의 비리가 드러나기 직전이죠. 당신이 이 증거를 제국 감찰원에 넘겨 교회의 세력을 약화시킨다면 제국의 권력 구도는 재편될 것입니다. 에이, 네 놈이 이걸 내게 주는 이유가 뭐지? 대가가 분명히 있겠지. 돌? 아니면 귀족 자기? 발터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팩하고 내려놓았다. 눈빛은 이미 노련한 사냥꾼의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카이른을 보는 눈빛에서 경멸은 사라지고 경계와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저는 겸손한 수련생일 뿐입니다. 돈도 자기도 필요 없어요. 다만 제가 아카데미 내에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자유와 필요할 때 돈이 될 만한 정보를 원할 뿐입니다. 자유와 정보? 야심이 크기는 수련생이 그런 걸로 무엇을 한다는 거지? 개미가 거대한 떡을 옮기려면 굴을 파야 합니다. 저는 지금 굴을 파고 있는 중입니다. 공장님께서는 저를 이용해 교회를 견제하실 수 있고 저는 공장님의 자금력을 빌려 제 야망을 실현할 수 있죠. 서로 윈윈인 셈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발터는 카이른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저 소년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나 흥분 같은 감정이 결여되어 있었다. 오직 차가운 목표의식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발터는 자신이 젊었을 때 제국을 뒤흔들려 했던 순간의 그 불길한 열정을 카이른에게서 보았다. 좋다. 이 서류가 진실이라면 내 놈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카데미 내에서의 활동 자금과 정보망을 제공하지. 하지만 만약 이것이 가짜라면 그때는 저의 목을 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장님, 제 목보다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르시는군요.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드럽고 가늘며 비단결 같은 목소리. 마치 공포조차 노래처럼 부르는 듯한 톤. 아이고, 무서운 이야기는 그만해요, 공장님. 제 주인님은 인지를 잡고 협상하는 저렴한 수법은 싫어하거든요. 그냥 기브앤테이크합니다. 서재의 창문 쪽 그림자 속에서 에리스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앙증맞은 분위기를 풍겼다. 발터의 근위검사들이 칼을 뽑으려 달려들었지만 에리스는 손가락만 까딱하며 어깨를 으쓱였다. 움직이면 영리의 독침이 목에 꽂힐 거예요. 튕기면 쏙 들어가서 펑. 아주 귀찮게 죽을 테니까 조용히들 하세요. 이 여자는 누구냐? 경비는 어디 갔어? 제 파트너입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때로는 깨끗하지 않은 청소를 맡아요. 에리스, 내려오지 그래. 공장님을 놀라게 하지 말고. 주인님, 공장님, 미안해요. 저는 그냥 구경하러 왔을 뿐인걸요. 주인님이 너무 멋있어서 저도 모르게. 데리스는 가볍게 절을 하며 바닥에 떨어진 펜을 주워 올렸다. 그 모든 동작이 무용수처럼 우아했다. 발턴이 식은땀을 흘렸다. 단순히 수련생이 내민 제안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세력이었다. 그는 자신이 커다란 그림 위의 작은 말미자 하나인 것을 깨달았다. 알겠다. 계약을 성립하자. 카일은 내 놈을 기억해두마. 이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 속에서 또 하나의 괴물이 자라고 있구나. 괴물이라 부르셔도 좋습니다. 신을 쓰러뜨리는 건 괴물뿐이니까요. 좋은 밤 되시게, 공장님. 카이르는 몸을 돌렸다. 에리스가 그의 뒤를 따르며 제잘거렸다. 바로스 교관은 벽에 기대어 쓰러질 듯이 서 있었다.
카이르는 지나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시작이에요, 교관. 당신의 인생은 오늘부터 바뀝니다.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삶을. 다시 비를 맞으며 밖으로 나온 카이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뒤에 가려진 달. 그 달은 마치 자신의 처지와 같았다. 빛은 가려졌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10년 전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이제 첫 번째 횃불을 켰다. 주인님, 공자님 표정이 맛있었어요. 마치 식은 죽을 먹은 표정이랄까? 우리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내일 아침에는 계좌에 찍혀 있을 거야. 그 돈으로 고대 유물의 목록을 정리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오직 힘. 그 어떤 신의 축복보다 강력한 인간의 힘. 신을 베어버린다니. 정말이지 전일이 일어나요. 주인님, 저는 당신을 위해 온 세상의 비밀을 훔쳐올게요. 두 사람의 그림자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하나로 겹쳐졌다가 다시 갈라졌다. 제국의 밤은 더욱 깊어가고 있었고 권력의 공백을 파고든 기회의 바람은 차갑게 카이른의 외탁자락을 갈라대고 있었다. 구원자가 아닌 이단자로서의 기.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화려한 새길이 창을 통해 쏟아지는 빛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기하 압조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 제국 성역의 심장부 고백성 사실. 공기는 낡은 향유 냄새와 억눌린 침묵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조금 전 아카데미에서 벌어진 혼란의 파동은 이곳까지 닿지 못한 듯 성벽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다. 아니, 그 고요는 오히려 밖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의식한 채 억지로 만들어진 인공적인 평화 같다. 보고서는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신문관님. 마수의 표본에서 검출된 마력 파장은 그것은 야생의 마수가 가진 거친 에너지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정제되어 있고 인공적인 조작의 흔적이. 섬녀 엘레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녀는 은색 재단에 기대어 선 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그림자를 올려다본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맹목적인 신앙심이 전해 진실을 갈구하려는 순수한 호기길이가 서려 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은 조엘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린다. 그대의 신중함은 칭찬할 만하오, 섬녀님. 하지만 그 의심은 그대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어. 교회 신문관들은 이미 철저한 조사를 마쳤다고 보고했어. 고위 신문관 발레리우스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엘레나의 옆에 선다. 그의 얼굴은 두꺼운 후드 아래 가려져 있어 표정을 읽을 수 없지만 굽이치는 붉은 장식 노브에서 묵직한 압박감이 뿜어져 나온다. 그는 마치 재판장이 죄인을 선고하듯 낮고 신중한 어조로 말을 이어간다. 이단자들이 놓은 함정인 것이오. 그들은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심지어 마스까지 자신들의 실험체로 사용할 정도로 타락했어. 그대가 감지한 이질적인 마력은 어둠의 추종자들이 우리의 성스러운 의식을 흉내내며 심어놓은 악의적인 조작이 아닐까 싶소. 이단자라고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하필 이제야? 그리고 왜 아카데미의 수련생들이 표적이 된 거죠? 그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은 그저 무고한 아이들이에요. 엘레나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진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캄캄한 교실과 피를 흘리는 수련생들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그 와중에 기이하게도 며칠 전 마주친 수련생 카이른의 눈빛이 떠오른다. 그는 그날 마수 사건을 예견했던 것처럼 차분하게 사건의 배후를 의심했다. 무고한 아이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은 유혹에 약한 법. 그들이 알게 모르게 이단의 사상에 물들었거나 혹은 그들의 순수함을 이용해 어둠이 침투했을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사실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여 신도들을 이끌어야 하느냐는 것이오. 발레리우스는 재단 위에 놓인 묵주를 집어댄다. 십자가의 끝이 찬란하게 빛나지만 엘레나에게는 그 빛이 눈부시기보다는 차갑게 느껴진다. 신문관은 성스러운 물건을 무기처럼 휘두르며 그녀의 의심을 억누른다. 데이에나, 그대는 섬녀여. 신의 대리자로서 신도들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오. 만약 그대마저 교회의 해석을 의심한다면 백성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한단 말이요? 혼란은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란 사실을 잊지 마오. 엘레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발레리우스의 말은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 구멍이 난 듯한 위화감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든다. 거짓말. 직감이 그렇게 속삭인다. 교회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 그리고 그 감춰진 진실의 어둠 속에서 타이른이라는 이름이 다시금 떠오른다. 교회는 빛을 내세워 그림자를 키운다. 그 수련생 카이른은 그렇게 말했었지. 그때는 단순한 바람심으로 들렸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의 눈은 성녀인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뒤에 있는 권력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어. 생각이 정리된 듯하군. 역시 성녀님은 현명하십니다. 이 사건은 경쟁 교단의 자작극이며 우리가 그 아기를 무찌르고 질서를 바로잡을 기회가 되었소. 내일의 예배에서 그대는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이단자들의 음모에 맞서 교회가 단결되었음을. 말레리우스는 엘레나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무겁고 뜨거운 손길, 충성심을 강요하는 손길. 엘레나는 그 손길을 피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성모 마리아의 상을 바라본다. 상의 눈은 자애롭지만 엘레나에게는 그 시선이 무심하게만 느껴진다. 알겠습니다, 신문관님.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의 뜻이라면요. 엘레나의 대답은 절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대답이 나오는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맹목적이던 신앙심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그림자처럼 발바닥을 질질 끌며 성사시를 빠져나온다. 목도로 나오자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성스러운 향기를 씻어내버린다. 엘레나는 창가에 멈춰서서 멀리 보이는 아카데미의 훈련장을 응시한다. 저기 어딘가에 진실을 알고 있는 남자가 있다. 혹은 진실을 조작하고 있는 남자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보여주는 단순한 흑백의 세상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음을 직감한다. 거짓말이라면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어. 카일은 당신이 그 사건의 배우라 해도 아니면 이 교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해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이 눈으로. 델레나의 주먹이 하얗게 질린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만은 남아있지 않다. 의심이라는 씨앗이 뿌려졌고 그것은 훗날 신성 제국을 뒤흔들 거대한 뱀파이어가 되어 자랄 것이다. 복도의 깊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메아리친다. 마치 그녀의 고백성사를 듣고 있었던 것처럼. 다국의 북쪽 안개가 자욱하게 낀 구릉지대. 흉물스럽게 솟아오른 거대한 석재 잔해들이 마치 거인의 뼈대처럼 하늘을 찌르고 있다. 고대 성소라 불리는 이곳은 교회의 공식 기록으로는 숭고한 신성이 머물던 정화의 장소이지만 카이른의 기억 속에는 이곳이 수많은 생명을 신에게 바치는 피의 제단이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성소의 입구에 도착한 정예팀을 마주한 것은 교회의 사제, 아니 이곳을 지키는 감옥장이나 다름없는 하르셀로 신부는 썩은 냄새가 나는 회색 수사복을 걸치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아닌 채찍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순례자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침입자를 노려보는 사냥꾼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라이아는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미간을 찌푸렸고 엘레나는 경계심에 휩싸여 그를 응시했다. 카이른만이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멈춰라. 저 누추한 신발로 신성한 구역한 발자국 더 안에 몰다간 발목을 잘라버리겠다. 교황폐하의 명으로 내가 이곳의 수호를 맡았다. 너희들이 아카데미에서 엘리트라 떠들어대는 걸 알지만 여기서는 그딴 무용담이 필요 없다. 덕에 신부님, 우리는 정화 임무를 바꾸어 온 수련생들이에요. 게다가 저는 공작가의 서자이고 이분은 성년인이시라고요. 최소한의 예의는 예? 신 앞에서 신분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네가 하려는 말은 잘 알겠다. 너희 같은 귀족 새끼들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뭔지. 바로 복종이지. 들어라. 이곳의 규칙은 단 하나다. 내 허락 없이 숨 쉬지 말고 내 지시 없이 움직이지 마라. 위반하는 자는 즉시 이단으로 간주, 처단한다. 바르셀로의 목소리가 비바람을 가르고 날카롭게 울렸다. 라이아는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옆에 있던 카이른의 튼튼한 손이 그의 어깨를 으스러지듯 잡아챘다. 카이른의 힘은 단순히 제지하는 것을 넘어 뼈를 압박할 만큼 강압적이었다. 움직이지 마, 라이안. 네가 폭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저 사제, 그리고 나뿐이야. 카이른, 놈이 너무 나가니까. 이런 미친 늙은이한테 무릎 꿇으라고? 아카데미에서 배운 게 그게 아니야. 카이르는 라이안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이며 마치 뱀이 그의 척추를 타고 오르는 듯한 서늘한 기분을 선사했다. 그는 마르셀로의 시선을 느끼며 일부러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반항심이라기보다는 기묘할 정도의 수능과 계산이 담겨 있었다. 신부님의 말씀이 지단합니다. 이곳은 신의 영역, 인간의 오만이 허용될 곳이 아니겠죠. 저희는 그저 깨끗한 도구일 뿐이니 다루시기 편하실 겁니다. 네가 그 반항기 셀라이안이 아니었나? 쓸만한 머리는 가지고 있군. 좋아, 너 대장으로 삼겠다. 나머지 녀석들은 네가 통제 못하면 바로 쫓아낼 테니 알아들어. 어이, 카일은 정말 괜찮은 거야? 저 시원님, 분위기가 위험해 보여. 마치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것 같다. 델레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곳에 서려 기묘한 저주 혹은 악의를 감지했다. 카이르는 그녀의 불안을 증폭시키기라도 하듯 음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성녀님,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부님은 단지 자신의 의무를 다할 뿐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화를 위해 온 것이지 휴가를 온 것이 아닙니다. 라이안, 네가 저 교황의 눈을 피해서 숨 쉬고 싶다면 지금 당장 무릎 꿇고 격려하는 게 좋을 거다. 아니면 말을 흐리며 라이안의 뒤편으로 가서 그의 등을 툭 하고 밀쳤다. 라이안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자연스럽게 마르셀로 앞으로 한 발자국 내딛게 되었다. 마르셀로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아니면 네가 쓸모없는 도구로 판명되어 여기서 사라지는 것도 방법이겠지. 네가 선택해. 이 새끼가... 카일은 너 정말 나를 죽이려고? 네가 왜 이래?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훈련하던 사이였잖아. 시끄럽다. 감히 신전 앞에서 고함을 질러? 당장 떠나라. 너는 자격이 없다. 바르셀로가 지팡이를 땅에 내리치며 소리쳤다. 라이아는 억울함과 분노로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하지만 카이르는 태연한 표정으로 라이안의 등 뒤에 서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다. 라이안의 감정을 자극하고 마르셀로의 권위를 극대화하여 엘레나에게 교회의 실체를 각인시키기 위한 완벽한 무대였다. 신부님, 잠시만요. 저 녀석은 아직 미숙합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만은 아카데미 최고라 평가받지요. 그를 버리는 건 국가의 손실일 겁니다. 제가 책임지고 제 방식으로 그를 교육시키겠습니다. 아마 이 폐허가 끝나기 전에는 그 고집꾸러기도 신의 위대함을 깨닫게 될 겁니다. 교육이라. 내 놈, 재미있는 방식이구나. 알겠다. 라이언은 네 수하로 들어간다. 하지만 딴짓만 하면 네 놈 목부터 치겠다. 카이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것은 계획대로라는 냉소적인 웃음이었다. 라이아는 분을 사귀지 못해 이를 가렸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다. 엘레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파왔다. 교회의 권위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순간 그녀는 카이른이 과거에 던졌던 의문들이 빙산의 일각이었음을 직감했다. 라이안, 화내지 마. 네가 느끼는 그 분노, 그것이야말로 신이 너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인간성의 마지막 파편이니까. 나는 그걸 지켜주기 위해 너를 이용할 뿐이다. 그리고 이 폐허의 어둠 속에서 널 진정한 전사로 만들어주지. 카일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이안이 잘못한 게 뭐라고? 잘못? 성녀님, 여기서 잘못이 한 결과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죽는 건 영웅의 일이 아니라 바보의 일이지요. 라이안을 살리려면 그를 부수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곳은 기억이 상기되는군요. 정말 아름다운 피 냄새가. 니에일의 시선이 성소의 깊은 어둠 속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고대의 유물과 잊혀진 신들의 피가 말라비틀어진 제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무장을 풀었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다. 신에 대한 전쟁. 그리고 그 첫걸음은 이 가증스러운 성소의 수호자들과 자신의 동료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에서 시작된다. 주인님, 참 잔인하시네. 그 귀족 오라버니 울상이 왜 이렇게 귀엽담? 에리스 씨는 절대 저런 얼굴 안 지어. 주인님이 나한테만은 너그러우실 테니까? 마치 그림자처럼 카이른의 등 뒤에 매달린 목소리. 카이른은 눈을 감고 짧게 숨을 내쉬었다. 에리스가 이미 잠입해 있었다. 이 여자의 도움이 없다면 이 폐허의 함정을 피하기 어려웠을 터였다. 에리스, 잠수함 타지 말고
재단 내부의 구조도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신부가 쳐놓은 결계의 약점을 찾아내. 우리가 움직일 시간은 해가 질 때까지다. 고대 성소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재단의 돌들 사이로 뱉어지는 안개는 신성함이라기보다는 썩어 문드러진 늪지대의 숨결과 같았다. 사제 마르셀로의 콧노래처럼 들리는 염송 소리가 좁은 공간을 메우지만 그 신성력의 파동은 재단 중심에 있는 탁한 보랏빛 수정과 부딪혀 이그러지고 있었다. 카이르는 재단의 기둥 그늘에 서서 그 수정의 핵이 심장 박동치듯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것은 잠들어 있는 짐승의 코골이 소리가 아니라, 사냥감을 앞둔 맹수이가 아니라, 사냥감을 있는 사냥감을 아니라 사냥감을 더 크게, 너희들의 어리석은 신앙심이 이 재단의 더러운 때를 씻어내야 한다. 감히 하품을 하는 자가 있느냐? 나야. 저 신부님, 우린 정화 의식을 위해 온 게 아니에요. 하인처럼 부려지라고 온 것도 아니고요. 이 시체 냄새 나는 곳에서 언제까지 기도만 하란 겁니까? 라이안, 조용히 해요. 분위기가 너무 거칠어. 신부님, 저기 수정체가 불안정해 보이는데 신성력의 양을 조절하는 게 어떨까요? 성녀라는 자가 권위에 눌렸다는구나. 이 재단은 수천 년 동안 교회가 지켜온 성스러운 장수다. 네가 감히 그 오묘한 진도를 불안정하다고 폄하하다니 정화의식을 속해난다. 눈 감고 기도하라. 다르셀로의 고집센 명령과 함께 그가 들고 있던 황금 지팡이에서 강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러나 그 빛이 재단 중심의 수정에 닿는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공간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신성력과 재단의 고대 에너지가 충돌하며 발생한 반동이었다. 수정 표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틈새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저건 반응이 이상해요. 신성력을 거두세요. 지금 당장. 양봉처럼 울리는 비명소리. 성소의 벽면에 새겨져 있던 수많은 눈 조각들이 동시에 번쩍이며 열리기 시작했다. 공간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다. 바닥이 갈라지고 붕괴하는 섭재들이 머리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건 불가능해. 순수한 신성력에 거부당하다니. 여긴 함정이다. 재단이 무너져 내린다. 마르셀로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눈빛에서 신성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만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는 떨어지는 잔해를 피하며 입구 쪽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 뒤로 멍하니 서 있는 수련생들이 가로막고 있었다. 비켜라. 길을 비켜. 신부를 보호하는 것이 너희들의 첫 번째 임무다. 이 녀석들이, 내 놈들이 재단을 무너뜨렸어. 내 놈들이 죄를 씻을 수 있도록 막을 사. 마르셀로는 수련생들을 밀치며 자신의 몸을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다. 무너지는 천장의 거대한 서판이 정확히 수련생들이 머무른 곳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다. 라이아는 얼어붙은 채 그 시커먼 돌덩이를 올려다보았고 엘레나는 황망히 주문을 외우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 거기 가만히 있어. 그 돌 받으면 너희들의 공로가 인정될 것이다. 제발 비켜라. 이 썩어 빠진 놈들. 그때 낮고 깊은 울림이 폐허의 소음을 꿰뚫었다. 마치 지하 깊은 곳에서 울리는 종소리. 움직이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묘한 정적. 그리고 휘 하고 바람이 분다는 소리와 함께한 인형이 마르셀로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사제여, 재물을 바치고 재단을 도망치다니 예의가 아닙니다. 너... 카일은 비켜라. 네 놈이 죽고 싶어서야. 저 돌이 떨어지기 전에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 침착하십시오. 붕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공포는 당신이 등을 돌렸을 때 찾아옵니다. 타이르는 마르셀로의 멱살을 잡아 거칠게 재단 쪽으로 던져버렸다. 사제는 비명과 함께 바닥을 굴렀다. 카이르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떨어지는 거대한 석판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푸른빛으로 번뜩였다. 그는 검을 뽑지 않았다. 대신 오른손을 허공에 뻗었다. 멈추라. 단세마디의 명령. 허공에 떠있던 시간의 힘이 개입했다. 떨어지던 석판이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잡힌 듯 공중에서 정지했다. 그리고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가루가 되어 흩날렸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공간 자체를 지배하는 압도적인 무력감이었다. 흑기에 무슨 마법이야?
원소 마법도 신선 마법도 아닌. 하지만 카이르는 멈추지 않았다. 재단의 핵인 보랏빛 수정이 폭발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붕괴해가는 중심부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뿜어져 나오는 마력의 파도가 그의 갑옷을 흉물스럽게 일그러뜨렸지만 그의 발걸음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미츠러라, 거긴 들어가면 죽어. 돌아가일은. 죽음? 이곳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다. 탄생의 장소지. 잊혀진 신들이 다시 숨을 쉬려 하는 곳. 타이르는 수정 코어에 손을 얹었다.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고통 대신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그는 과거 이곳에서 수백 명의 재물이 바쳐졌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 피의 향기, 그 비명 소리. 이 재단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깨워주기를 기다리며 길을 탐하고 있었던 것이다. 목마르신가? 카이른의 검은 안광이 수정을 투과하여 그 내부의 깊은 곳을 꿰뚫었다. 그는 자신의 마력이 아닌 시간의 눈에 권능을 주입했다. 과거의 잔재를 억누르고 미래의 가능성을 강제로 현재에 끌어내리는 기만적이고 강력한 힘. 요동치던 수정이 카이른의 소나기에서 애달프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잠들어라. 네 주인은 여기 없다. 이 자리에 너를 부를 신은 없다. 조용히, 그리고 영원히. 마지막 거대한 진동이 있더니 재단의 핵이 봉인되었다. 보랏빛 기운은 거치고 먼지와 많이 공간을 채웠다. 정적이 감돌았다. 카이르는 타버린 손을 가볍게 털어내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등 뒤로 무너진 성소의 파편들이 그를 왕처럼 악마처럼 감싸고 있었다. 너는 정체가 뭐냐? 신의 축복도 없는 주제 고대 마법을 다루다니. 바르셀로는 바닥에 엎드린 채 떨고 있었다. 그는 카이른의 눈빛을 마주칠 수 없었다. 그저 압도적인 공포 앞에 나약한 짐승으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직시하고 있었다. 카이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굽이 나는 소리마다 마르셀로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고대의 마법?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원리입니다. 당신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인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 역사를 조금이나마 이해했을 뿐이지요. 오해하지 마라. 난 상황 판단을 했을 뿐이다. 신부의 생존이 최우선인 법. 생존? 양들을 늑대에게 밀어주고 도망친 목자의 생존? 당신의 신은 그런 기겁함을 용서할까요? 카이르는 고개를 돌려 엘레나와 라이안을 바라보았다. 엘레나의 눈에는 믿음이 무너져 내린 혼란이 서려 있었고 라이안은 겸외심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카이른을 보고 있었다. 카이른은 이 순간을 위해 기다렸다. 교회의 권위를 실체화하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보십시오, 성녀님. 그리고 라이안, 이것이 당신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신성의 실체입니다. 위험에 처하자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았던 양들을 팔아넘기는 하등한 포식자의 본능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던 것은 거짓말이었나요? 신부님은 왜 저러는 거죠? 닥쳐라. 안다고 해서 네가 살아남는 건 아니다. 네 놈들 비밀을 지키기 위해 여기서 묻어주마. 바르셀로가 급기야 품 안에서 마법 스크롤을 꺼내려 했다. 위기감을 느낀 관디. 하지만 카이르는 그보다 더 빨랐다. 그는 소리 없이 마르셀로의 앞에 나타났고 마르셀로의 손목을 꺾어버렸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적막한 성소에 울려 퍼졌다. 구원은 당신 같은 자가 베풀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타이르는 기절한 마르셀로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리고 먼지 쌓인 재단의 계단 위에 서서 두 동료를 내려다보았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붉은 노을이 그의 반신을 꽂고 있었다. 그는 구원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타락한 신을 대신하여 악을 심판하는 집행자처럼 보였다. 답시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입니다. 이 붕괴한 재단 위에서 우리는 새로운 맹세를 세워야 하니까요. 델레나는 무너진 재단을 그리고 그 위에 선 카이렌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의심과 동경이 뒤섞여 물들쳤다. 라이아는 입을 다물 수 없어 헤개거렸다. 지인님, 연기가 훌륭하시네요. 꼭 순교자 비릿한 냄새가 풍긴다니까? 정말 최고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 어둠의 틈새에서 에리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카이르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성소의 입구로 향하는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마치 거대한 칼날처럼 제국의 미래를 가르고 있었다. 진동은 멈췄다. 하지만 그 정적은 고요가 아닌 숨이 막힐 듯한 무거운 침묵이었다. 낡은 성소의 천장은 거대한 입을 벌린 듯이 뚫려 있었고 틈새로 쏟아지는 달빛은 먼지와 섞여 소름 끼칠 만큼 희뿌연 안개를 이루었다. 무너진 돌더미 사이에서 탈진한 수련생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 신성해야 할 이 공간에는 오직 고통과 쇠락의 냄새만이 진동하고 있었다. 제단의 한 구석 바닥에 엎드린 채 몸을 떨고 있는 사제 마르셀로와 그를 노려보는 라이안, 그리고 그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 선 카이르는 마치 폭풍의 늘 속에 있는 바위처럼 완벽하게 고요했다. 그의 검은 아직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 그가 내뿜는 압력은 피 냄새보다 더 짙게 현장의 공기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 더러운 놈, 당신이 사제라고? 아까 그 말이 뭐야? 우리를 방패마디로 쓰고 도망치겠다고? 당신 목에 건 십자가는 장시경인가? 오에다 소연생. 이것은 신의 시험이었다. 너희들의 순박한 믿음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절차였을 뿐이다. 나라, 내 놈이 감히 사제의 옷자락을 잡고 라이안이 마르셀로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먼지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카이르는 그 광경을 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앞에 떨어진 깨진 석상 조각을 무심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검지가 조각의 틈새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과거의 상처를 더듬는 것처럼. 그만해라 라이안. 흉기를 든 쥐를 잡는 것에 쓸 에너지는 아깝군. 카일은 너는 이걸 가만히 봐도 돼? 저 놈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잖아. 게다가 엘레나님까지. 죽이려 했다면 벌써 넌 그의 검에 질려 있었을 거다. 그는 겁에 질려 본능적으로 도망쳤을 뿐. 인간의 약함을 신의 뜻으로 포장한 것은 교회가 매일 해오던 일이지. 왜 유독 여기서만 분노하느냐? 하이른의 목소리는 마치 동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울렸다. 그 말을 나이안에게 던진 것이었으나 재단의 다른 쪽에서 희미해진 빛을 바라보고 있던 엘레나의 어깨를 날카롭게 관통했다. 엘레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카이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경외와 혼란이 뒤섞여 복잡한 빛을 띠고 있었다. 카이른... 당신 정말 괜찮으신가요? 다친 곳은 없어? 수정체가 폭발할 때 당신이 재단 앞을 막아섰어. 찰과삼 몇 개. 신체 기능에 이상은 없다. 성녀님은 다치지 않았기를 바란다. 아니요. 저보다는 당신이 위험했어요. 왜 그러셨던 거죠? 사제분이 명령이 쓸 때도 당신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가 마지막 순간에만 그렇게. 엘레나의 시선이 카이른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녀는 답을 원하고 있었다.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곳에서 사제가 추한 모습을 보였고 이단자처럼 취급받던 수련생이 목숨을 걸고 구원했다. 그 괴리감이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도안이라, 나는 구원한 적 없다. 단지 불필요한 파괴를 막았을 뿐이지. 성녀님, 당신은 저 사제의 행동을 보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분도 당황해서 그런 거겠죠. 갑작스러운 사고였으니까요. 신문가님도 말씀하셨어요. 시련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시련? 인간을 제물로 바쳐 도를 지키는 게 시련입니까? 아니, 제물로 바치는 것도 아니었군요. 그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던져진 버리기 쉬운 도구일 뿐이었고. 타이르는 천천히 엘레나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달빛을 가리며 엘레나를 덮쳤다. 엘레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카이른의 눈빛은 그녀를 발 아래 묶어두는 듯했다. 교엘은 말합니다. 신은 사랑이며 신은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 하지만 눈을 떠보십시오. 신은 침묵하고 있고
그들의 대리인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보존하기 위해 당신을 내팽개쳤습니다. 그만! 해요? 그런 말은 금지예요. 당신은 뭔가 다른 목적으로 우리를 선동하는 거예요. 마치 이단자처럼. 으아, 좋은 말이군요. 신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면 이단이 되고 인간의 목숨을 걷어찬다고 해도 신의 이름을 들먹이면 용서받는 세상. 엘레나, 당신이 믿는 건 신입니까? 아니면 신의 가면을 쓴 교회의 권력입니까? 카이른의 목소리는 엘레나의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그 말들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그녀가 그동안 믿어 의심치 않았던 신념의 틈새를 파고들었다. 엘레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입에서 피맛이 느껴졌지만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사제 마르셀로가 도망칠 때 보여준 그 비굴한 눈빛이 신의 현현이라 불리던 성소의 잔을 위해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이다. 신은 우리를 지켜봐 주셨어.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저는 정말로 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어. 사랑은 호의가 아니라 희생이라더군요. 신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왜 자신의 재단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요구했겠습니까? 당신은 신의 딸이 아니라 그들의 여유일 뿐이라는 걸 깨달을 때가 되었습니다. 성년인 하이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뒤로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엘레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흐르는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차갑게 굳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믿음의 균열이었다. 시간이 흘러 밤이 찾아왔다. 아카데미의 숙소는 침묵에 잠겨 있었지만 엘레나의 방 아래서는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다. 엘레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성수의 붕괴, 사제의 비겁함, 그리고 모든 위험 속에서도 태어났던 카이른의 눈동자. 그 사람은 적일까? 아니면 정말로 진실을 알고 있는 걸까? 신문관님은 경계하라고 하셨어. 하지만 오늘 나를 구원한 건 교회가 아니었어. 그 이단적인 남자였어. 그녀는 손에 쥐고 있는 성경을 내려다보았다. 성스러운 글귀들이 더 이상 위로로 다가오지 않았다. 마치 낯선 타인의 언어처럼 느껴졌다. 그때 창문 밖 그림자 속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숙소 건물의 지붕 위 달빛을 등진 채 까마귀처럼 검은 옷을 입은 에리스가 서 있었다. 그녀는 아래쪽 카이른이 머물고 있는 수련생 숙소를 시선의 끝에 담은 채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주인님, 정말 나쁘시네요. 저 순진한 양을 보호할 생각이 아니라 목을 쳐서 가죽을 벗기시려는 속셈이신 거예요? 그 눈빛 정말이지 짜릿해서 전신에 소름이 돋아요. 에리스의 뒤로 소리 없이 나타난 카이른이 그녀의 옆에 섰다. 그는 지붕 난간에 기대어 불빛이 새어나오는 엘레나의 창문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 눈 속에는 거대한 계략의 망이 짜여지고 있었다. 양은 늑대가 보여야 비로소 목자의 위선을 알아보지. 신념이란 단단한 유리 같아서 한번 금이 가면 그 끝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법이야. 엘레나의 마음에 생긴 그 작은 틈. 그래요. 그 균열 사이로 무엇이 흘러들어갈지 기대되네요. 복음인가 아니면 독인가? 저는 독을 더 좋아하거든요. 훨씬 더 비싸게 팔리니까. 상관없어. 신이든 마왕이든 인간을 도구로 취급하는 자라면 이 카이른이 베어 넘길 것이다. 잊지 마라, 에리스.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강탈할 자들이니까. 카이른의 말이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밤하늘에 다른 그들의 그림자보다 더 붉게 물들어 있었다. 신성 제국의 앞날은 짙은 어둠 속에 갇혀버린 듯했고 그 어둠의 한복판에서 카이른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미래를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한편 엘레나의 방에서는 그녀가 성경을 덮으며 어두운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는 장면이 클로즈업된다.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달은 더 이상 신성한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카이른이 심어준 시린 의심의 달빛이었다.